김성환 씨. 네. 대포폰, 네. 대포차, 대포통장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저는 차명폰은 가져보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포폰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지만 차명폰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수석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으세요. 네.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똑같은데 용어 사용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정말 온 국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차명폰, 그러니까 일명 대포폰 이용해본 사람이 구경이라도 해본 분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범죄에 주로 쓰이는 걸로 우린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54일간 그러니까 독일의 도피에 있던 최순실과 127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까? 뭘 그렇게? 밥 먹어도 되나? 아니면은 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을까? 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문 열고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오늘 이르면 오늘 결과 나옵니다. 요거 보셔야 되고요. 행간에선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짐승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게요.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사퇴를 발표한 직후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정치권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짐승 발언,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의 짐승 공격했다 이런 제목으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보다 언론이 더 흥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문제의 발언은 사흘 전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유자 토론회에서 나온 건데요. 이 4년 전 대선 당시 문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안 전 대표가 정색을 하면서 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라. 양보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한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안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네. 이 민주당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석현 의원은 막말의 종결판이다. 유인태 의원은 근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반응은 뭐였어요? 당사자니까 뭐라도 반응을 내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이른바 짐승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2012년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입니다. 2012년의 앙금이. 네, 여전히. 2012년 대선 직전 상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23일 돌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긴 했지만 대선 당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사실 5년이면 웬만한 사이는 좀 강산이 한 절반 정도 바뀌는 시간? 감정이 이제 풀어질 때도 됐는데.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기껏 양보했더니 나 때문에 졌다 그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덤터기 씌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설 때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 토크를 했거든요. 그때 안 도와줬느니 하는 건 후한무치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반발을 했었어요. 네. 후한무치다.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도왔으면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다. 여전히 섭섭한 거죠. 네. 최근에 출간된 문재인 대담집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대요. 문 전 대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요? 섭섭하긴 했지만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묘하잖아요. 뉘앙스가. 이게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화, 근본적인 불신의 원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금이 남아있다. 네. 앙금이 남아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앞으로 더 센 혀, 독설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앙금은 하여튼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표현 수위가 말입니다. 네. 그 앙금을 표현하는 수위가 사실상 점점 거칠어지다가 짐승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속으로야 어쩔지. 네.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철수 잘했다. 박지원 대표는 워낙 이제 말을 언어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언어의 요리사. 예. 그래서 독철수 잘했다 이런.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더해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에 갈수록 세진다 이러면서 더욱 결기를 보였습니다. 갈수록 더 세질 거다? 네. 왜 그럴까? 왜요?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남 쟁탈전 때문입니다. 호남. 문재인, 안철수 두 명 모두 광주 호남이 정치적 근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지지율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 패권주의 이런 말들 계속하면서 문 전 대표 공격할 거고요. 예. 문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의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어제 여수 방문했는데요.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호남 인사를 기용했다. 그러면서 호남 총리론까지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 계속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요. 예. 하지만 독한 혀, 독설은 강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독설이라는 것은 그렇죠. 짐승만도 못하다의 발칵 뒤집힌 정치권.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벌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이제 전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했느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아하.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도 같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광주에서의 지지율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호남에서의? 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10% 이상 쭉 빠졌고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제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는 문재인, 안철수가 넘었는데 돈은 안희정, 이재명이 챙긴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호남 민심은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호남 쟁탈전은 더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요. 예. 앞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용들의 독한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한 혀들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네. 이런 예측.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해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짐승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게요.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사퇴를 발표한 직후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예. 정치권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짐승 발언,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의 짐승 공격했다 이런 제목으로 뭐 언론들이 네. 대서특필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보다 언론이 더 흥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문제의 발언은 사흘 전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4년 전 대선 당시 문 후보를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안 전 대표가 정색을 하면서 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보라. 양보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한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도 고마움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다. 네.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예. 감정이 이제 풀어질 때도 됐는데.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껏 양보했더니 나 때문에 졌다 그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덤터기 씌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지난 설 때 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 토크를 했거든요. 예. 그때 안 도와줬느니 하는 건 후한무치한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반발을 했었어요. 네. 예, 후한무치다.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도왔으면 선거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다. 여전히 섭섭한 거죠. 네. 최근에 출간된 문재인 대담집에도 같은 질문이 나온대요. 예. 문 전 대표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요?
섭섭하긴 했지만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예.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묘하잖아요. 뉘앙스가. 아하. 이게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화, 근본적인 불신의 원인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금이 남아있다. 네. 앙금이 남아. 김성환 씨. 네. 대포폰, 네. 대포차, 대포통장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저는 차명폰은 가져보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포폰은 범죄 조직이 이용하지만 차명폰은 대통령하고 청와대 수석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따라해보고 싶으세요. 네.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나 똑같은데 용어 사용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정말 온 국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차명폰, 그러니까 일명 대포폰 이용해본 사람이 구경이라도 해본 분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범죄에 주로 쓰이는 걸로 우린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용해서 54일간 그러니까 독일의 도피에 있던 최순실과 127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까? 뭘 그렇게? 밥 먹어도 되나? 아니면은 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을까? 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문 열고 압수수색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오늘 이르면 오늘 결과 나옵니다. 요거 보셔야 되고요. 행간에선 정치의 가 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앞으로 더 센 독설이 펼쳐질 것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앙금은 하여튼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 표현 수위가 말입니다. 그 앙금을 표현하는 수위가 사실상 점점 거칠어지다가 짐승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5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고. 속으로야 어쩔지. 네.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철수 잘했다. 박지원 대표는 워낙 이제 말을 언어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언어의 요리사. 그래서 독철수 잘했다 이런.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더해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에 갈수록 세진다 이러면서 더욱 결기를 보였습니다. 갈수록 더 세질 거다? 네. 왜 그럴까? 왜요?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호남 쟁탈전 때문입니다. 호남. 문재인, 안철수 두 명 모두 광주 호남이 정치적 근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지지율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 패권주의 이런 말들 계속하면서 문 전 대표 공격하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러면서 안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네. 이 민주당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석현 의원은 막말의 종결판이다. 유인태 의원은 근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반응은 뭐였어요? 당사자니까 뭐라도 반응을 내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이른바 짐승론.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2012년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입니다. 2012년의 앙금이 네, 여전히. 2012년 대선 직전 상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막 줄다리기를 막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23일 돌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긴 했지만 대선 당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사실 5년이면 웬만한 사이는 좀 강산이 한 절반 정도 바뀌는 시간